역사용토TV 이리네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족약과 늑약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다르게 우리 2명은 아니고 3명으로서 대화 나눌 텐데요. 오늘 특별하게 모시는 손님 한상면 원장님과 장경환 박사님하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한번 하죠. 그러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르니까. 네, 저는 전통흑초를 만드는 전통흑초 대한민국 대한명인 한상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늘 이 흑초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하고 깊은 관계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발효 음식을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우리에 관련된 우리 한민족에 관련되니까 당연히 뭐 역사인으로서의 최고의 어떤 명인이죠. 반갑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단 조약과 늑약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글쎄요, 두 분한테 질문해야 되는 거 어쨌든 전 질문할게요. 조약과 늑약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그 조약하고 늑약은 한번 설명을 하면은, 먼저 이제 조약이라고 하는 가지조의 맺을 약이에요. 그러니까 국제법을 이제 서로 만들 때 조약을 한다. 국제 간에. 그러니까 국제법 주체 간에,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국제 법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명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글로 쓰는 걸 얘기해요. 명시적으로 문서로 합의하는 거를 우리가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게 늑약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굴레 늑자의 맺을 약자예요. 굴레, 그러니까 억지로 맺은 조약이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강제에 의해서. 그래서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만들어 봤어요. 상호주의에 의해서 상호 자발적 협약이다. 그렇구나. 우리 서로 이제 합의해 갖고. 그런데 늑약은 가해국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동적 어떤 협약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정의를 한번 좀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구나. 조약과 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얘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몰랐었어요. 그러면 박사님 좀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을사늑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을사늑약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을사늑약은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냥 주권국가, 그때는 이제 1905년이니까요. 대한제국 시절에 뭐예요? 주권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주권국가라고 하는 건 그 나라의 어떤 정부에서 정책을 내리고 국민들한테 뭐 때로는 참정권도 주고 하는 모든 주권국가에서 이 한때 우리가 보호조약 이렇게 그러니까 보호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가해국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 일본이 조선을 대한제국을 보호한다. 이게 보호조약인데, 우리는 뭐 이 보호조약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그 강제에 의해서 맺은 늑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로 대한민국 주권국가에서 보호국가가 된 게 바로 뭐 이렇게 그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에 이제 을사오적이 있어요. 을사오적에 우리 한상무 원장님 잘 아시니까 오적에 관련돼 갖고요. 네, 그 을사오정 을사년 1905년도에 이 조약에 대해서 서명한 대신 5명을 5명이. 근데 어떤 분은 쫓겨나갔어요. 조약도 못 하고. 끌려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5명이 그 박계순, 이지용, 이근태, 이완용, 이제 유명하죠. 전 이완용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기억은 이제 이완용만 하는데 권중현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 내부, 군부, 학부, 농상부 대신 5명이 조약을 하고 고종 황제는 인정을 안 했어요. 그렇죠. 인정을 어떻게 해요? 이거 나라 팔아먹는 거 맞아요?
그죠? 그걸 해서 팔아먹었다 그러죠. 그쵸, 그로 인해서. 국군을 팔아먹어. 나라의 국군을 그러니까 이렇게 뺏겼잖아요. 팔아먹는,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이완용만 너무 많이 맞아요. 아는데,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 그런 바람직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완용만 얘기할 거는 아니고, 이 을사오적이 전체가 되는데, 여기 주도를 이완용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완용이가 뭐가 되나니까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총리 대신. 그래서 이게 한일 병탄, 우리가 이제 병탄이 되잖아요. 이제 그 식민지 국가가 될 때는 이 총리 대신이 이완용이 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워낙 이제 이 잘했다라고 일본국으로부터 이제 그 인정을 이렇게 받은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이완용이 예, 이제 예. 총리가 됐는데 나머지 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 사람들 우리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하는 거지. 그러면 별 그 역할 같은 거 안 했었어요? 그냥 그 능력만. 나중에 예. 일본에 의해서 일본인들이 남작, 자작 이런 중국. 귀족 진짜로? 계급을 줘요. 그 기적 개그만 아니라 그러면 뭐 지금 농촌을 후손들이 주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그거 있잖아. 우리 일제의 재산들 이제 환수하는 거. 네. 이 당시에 남작 이렇게 자기를 받으면서 재산들을 맞아요.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그거 지금 우리 국가 땅인데 그놈들이 나라 팔아먹었다고 그 준 땅을 맞아요. 계속 하는 게 당연하죠. 저 얼마 전에 읽었는데 예, 예. 이완용의 후손들이 이제 갖고 예. 있는 땅은 조난 크기만큼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너무 많이 가져간 거 아닐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예. 그러면 예, 예. 을사능약의 그 당시 환경에 대해서도 좀 뭐 말씀해 울산의 주실까요? 환경은 이제 러일 전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뭐 보면은 일본과 러시아하고 서로 간에 이제 우리 뭐 등장 인물이 참 많아요. 대원군도 등장을 하고 민비도 등장을 하고 고종도 등장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개화 세력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쪽에는 러시아 편을 들고 한쪽에는 일본 편을 들고 한쪽에는 청나라 편을 들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난리법석인데 이제 개화 세력들도 한쪽에서는 일본을 통해서 개화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꽤 많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청나라 그래도 우리가 청나라를 통해서 개화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싸우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하고 일본하고로 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일본하고가 한국을 이렇게 한반도를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아간파천 이런 얘기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고종 황제가 그쪽에 이렇게 가고 뭐 공사에 들어가서 그 1년간 생활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한데 결국은 그런 어떤 결과에 의해서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결국은 뭐 실질적인 하나의 뭐라고 하죠? 시작이 된 거죠. 이 전쟁, 이 러시아하고 뭐 이 러일 전쟁이 이제 되게 좀 문제가 좀 되는데,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러일 전쟁을 먼저 좀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러일 전쟁. 저 궁금합니다. 러시아만 치는 걸로만 알고 있어요. 옛날에 배웠지만. 네네.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러시아가. 지금도 그렇지만 군사력도 엄청났었고요. 근데 보면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해전을 했는데 러시아가 졌다. 그 왜 졌는지 어떻게 아세요? 저는 일단 어디서 읽었는데 그 절도가 있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절도 미완성이 됐기 때문에 군수가 그냥 못 오는 걸로 자, 그럼 러시아의 함대와 일본의 함대가 전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수전은? 그렇죠. 그러면 그 함대가 어디 항구에서 온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러시아뿐인데? 블라디보스토크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지금 블라디보스톡은 이제 그 많은 군사 기지가 돼 있고 군함들이 있잖아요. 이건 발틱에서 출발을 해요. 저쪽에서 네, 상피체로. 그 대양 순양함은 수에즈 운하도 못 가요. 그러다니까 발틱에서 나와가지고 아프리카를 다 돌아서 거야. 시간상으로 그냥 못 와. 지쳐도 있고. 그래서 13개월 만에 동해바다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때 벌써 이 을사늑약을 하기 전부터 벌써 일본 애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해저 케이블 놓고
초소 만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독도에다가 망루 설치도 하고 해저 전선을 깔아갖고 전쟁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독도한테 그래서 그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본과 그 러시아 간의 전쟁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은 이 러시아가 더 훨씬 강한 나라예요. 전쟁의 결과는 일본이 이겼는데 그러면은 이제 왜 이런 어떤 러시아가 어떻게 이길 수가 일본이 이길 수가 있었느냐?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미국하고 영국이 이제 군수 지원을 다 했어요. 전쟁 자금 다 대주고 이렇게 이제 해갖고 이제 이렇게 이기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긴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고 난 이후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이기고 난 이후에 이제 강화 조약을 맺거든요. 그 강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이제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으니까 미국이 딱 등장을 해갖고 야, 이 전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한번 하자라고 한 게 바로 이 강화 조약인데 이 보스모스 강화 조약에 이 보스모스 조약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을사늑약이 맺어진 이유가 바로 보스모스 조약 때문에. 보스모스 조약을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일본이 한반도를 관리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제가 안 모르는 상태에서 보니까 미국이 또 개입은 한 거예요. 우리가 의식이 높은 거야. 어디 봐도 미국이 손 쓰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지금까지도 그럴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야. 을사늑약은 다시 뭐라고요? 러시아가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는데 동의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영미 동맹 2차 영일 동맹을 통해서 영국의 손발을 묶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영국은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걸 인정한다. 그 다음에 가스라 데프트 밀약을 맺어갖고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걸 인정을 하고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걸 인정한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강대국들이 그 당시에 영국도 강대국이었잖아요. 강대국들이 서로 그냥 합의해서 그러니까 하는 거죠. 미국 손발 다 묶어버리고 마지막 강대국이 어디예요? 러시아다.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은 왜 이 러일 전쟁에 돈을 대주느냐? 이 유럽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 러시아가 상당히 강대국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이제 동진 정책을 펼쳐갖고 어디로 오죠? 남하 정책을 펼치는 거야. 근데 잘못하다 보면은 이 러시아가 이 아시아를 다 먹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자기네가 와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 저 발틱 해에서 오는 게 힘들듯이 영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전쟁하려니까 전쟁이 쉬워요? 힘들죠. 그러니까 뭘 대주죠? 일본한테 돈을 대주는 거예요. 군수 물자를 대줘갖고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해갖고 을사늑약의 환경이 만들어. 그러니까 영국, 미국, 러시아가 다 누구 편이에요? 일본 편. 일본 편이니까 딱 이 보스모스 조약까지 해갖고 러시아 손발까지 묶어버리고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와갖고 문서를 전달하죠. 근데 그 문서 내용이 뭐냐면 너무 웃겨요. 그 전황기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를 통해서 이제 문서를 전달하는데 대한 제국의 애교권을 일본에 넘기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이상한 내용이죠. 고종이 그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이제 일어났던 하나의 그 환경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 을사 보호 조약이 전에가 말하는 우리는 나라를 이루는 거죠. 한다라고 하는 보호 조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상당히 부당한 조약이에요. 그 부당한 뭐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부당한 조약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라 했어요. 늑약이라고 하는 게 조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틀리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건 늑약이 됐다. 강제로 했다. 근데 강제로 했기 때문에도 부당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이 요건에 조약의 요건에 이제 맞지 않는 어떤 부분이다. 그러면 박사님 이제 을사늑약의 부당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대해서는 우리 한선명 원장님이 좀 얘기를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부당에 대한 내용은 이제 벌써
강요 이완용을 비롯한 강요들은 전부 일본에 벌써 넘어간 상태예요. 마음이 내용이 그리고 이제 약속을 자기네들끼리 하고 이제 국무회의 같은 지금 국무회의 같은 대신들의 회의에서 이걸 이제 가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총 가지고 칼 가지고 다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면서 안 하면 다 죽인다 하는 강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가지고 고종한테 갔는데 거부하죠. 그렇죠. 거부하죠. 당연히. 옥새를 찍게 안 하죠. 그러니까 도장 안 찍은 거지. 네. 그래서 대한민국 제국의 옥새로서 최종 결재가 없는 조약인 늑약이에요. 그러면 그 이렇게 국제법으로 따지면 이게 저기 무효입니다. 무효죠. 이미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효 선언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약을 체결하는 거하고 체결된 조약을 비준하는 거. 그러니까 조약의 체결과 비준이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각 나라 대통령이 뭐 조약을 다니면서 다 맺을 수가 없잖아. 누가 맺어요? 그 대신 다 장관들이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하는 이렇게 거죠. 맺죠. 나라를 대표해 갖고 그 조약을 맺으면은 한국에 돌아와 갖고 이제 거기다 밑에다가 이제 사인하는 사인을 거죠. 비준을 함으로써 그게 완성이 되는 거야.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게 이제 오늘은 이제 을사늑약을 얘기하냐 다음 시간에 한일 합병 병합 조약을 얘기하는데 제가 뭐들 얘기해요. 한일 병합 조약이 아니고 그것도 늑약이다. 즉 그것도 순종 황제가 그걸 안 했다. 저 비준을 안 했다. 비준 안 했어요. 그거. 아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못 지금 이름을 붙여갖고 자꾸 조약이라고 이렇게 병합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고종이 결국은 뭘 안 했나니까 비준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로 의해 갖고 한 것도 무효지만은 만약 강제로 의한 거에 의해서 사인을 오부 대신이 다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고종 황제가 그걸 안 했다. 비준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불법이다. 뭐 이렇게 그렇구나. 이제, 예. 그러면 그 왜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었던? 아니,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이미 불법으로 결정이 나 있어요. 결정이 나갔고 현재 그 자체는 불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조약은 무효화가 됐어요. 그거는 이 무효화가 된 거는 뭐 우리만의 그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그거는 을사늑약은 무효다. 이렇게 이제 그렇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을사늑약의 이후에 활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저기 뭐 했냐면 을사늑약에 대한 것 때문에 고종은 별도의 비밀 부대를 만들어요. 그게 따로? 예. 그래서 전 세계 통신사도 만들고 비밀 결사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헤이그 밀사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잘못됐다 하고. 잠깐만. 그러면 있잖아요. 그 고종이 그러면 을사늑약 이제 하고 나서 재결 하고 안 나서 했다니까. 그러니까 안 했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행동 어디 피해 뭐냐면 이제 오부 대신들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을 속인 거예요. 백성들을. 이제 우리는 지금 그 보호조약을 맺었다. 근데 보호조약을 맺고도 바로 발표한 게 아니라 이제 눈치 봐가면서 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외교권이 없어졌으니까 국방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 국방을 일본 애들이 마음대로 하게 된 내용이 됐죠. 그러면 명성 왕후 그 언제 학살한 거예요? 그 당시에 학살한 거죠? 가서 봐. 명성황후가 갑자기 그 당시에 한 거. 그거 다 아니, 어쨌든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 전에? 예, 이미 그러니까 그 전에, 예, 예. 을사늑약 하기 전에 한 거예요? 뭐냐면 명성황후 그때 민비라고 했죠. 이제 돌아가시고 명성황후라고 이제 칭호를 했지만 친일 개혁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명성. 근데 일본 애들 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서 친로파로 러시아파로 가신 거야. 근데 그거를 러시아한테 이게 한국이 다 넘어가겠다. 이 대한제국.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을사늑약 이후의 활동. 그래, 을사늑약이 맺어지니까 고종은 이제 사인을 하라니까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이제 헤이그에다가 이제 밀사를 보내죠. 헤이그에 밀사를 보내니까 우리 애교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회의에 참석도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실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현실 인식을 하니까 국내에서 이제 을사늑약을 맺으니까 을사오족을 죽이라고
막 항의를 하고 집회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누구라니까 민영환이에요. 민영환이 민영환. 자결을 합니다. 민영환이. 그러니까 한 말에 이분은 이제 그 문신이고 순국지사하고 예조판서, 병조판서, 판서를 지냈던 아주 위대한 분인데 아주 민족주의자예요. 근데 이게 나라의 애교권하고 이거를 다 뺏겨버리고 일본의 그 보호국가로 돼버리니까 이게 나라도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해갖고 일본의 내정 간섭을 하지 말으라고 막 비판도 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되니까 이게 도저히 대세가 이미 기울어졌다.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해갖고 자결을 해버립니다. 그렇구나. 그 이것뿐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 잘 알 수 있는 이제 시리아 방성대곡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 처음 들어요. 뭔지 어.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날에 목노아 통곡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목노아.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문에다가 이제 그 항일하는 그 논설을 발표를 하죠. 황성신문에다가. 황선신문에다가 이제 이 부당성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가 이 시리아 방송대국을 썼냐면은 장지연이라고 하는 논설위원이 썼는데 아주 이게 명문이에요, 명필.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후에 이 일본 편에 들어서 글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매일신보가 있거든요. 매일신보에 거의 주필, 고정 필진, 주필식으로 이제 글을 쓰는데 그때는 거의 뭐 일본 편에 들어갔고 이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 민족학계에서는 이 장지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욕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면 안 좋은. 근데 뭐 우리가 그 이제 장지연에 관련 인물보다도 이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리아 방성되고 이게 뭐 목노아 통곡한다 이게 나라를 이제 뺏기는 형국이 되니까 이런 글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붕괴를 하죠. 그렇구나. 이래서 이제 그 오적 처단 위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암살단이 만들어져 이 당시에 암살단이 만들어져 갖고 대종교에 이제 이렇게 사실 나철 선생이라든가 또 그 오기호 이런 사람들이 암살단을 만들어 갖고 을사오적을 죽이러 막 다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게 친일파 미국인 스티븐슨이 있어요. 이 사람을 또 사살하기 위해서 전명훈, 장윤환 이 사람들도 이제 그런 활동을 펼치고 근데 실패해요 이거는요. 왜요? 왜? 아니, 못 죽였어. 못 죽였잖아. 그러면 비해한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을사늑약에 전부 이제 저항한 인물들이고요. 지금 그 경기도지사 이재명 말고 우리 민족지사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완용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완용 그 사살 실패가 상당히 아쉬워요. 이게 이제 상당히 큰 사건이고 이 당시에 이재명은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지금 오늘날 역사에서 이 사건을 많이 안 다루고 많이 그러면 다루지 않았어요. 이완용은 어떻게 됐어요? 늙었을 때까지 잘 아니,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라 먹고 잘 살고 뭐. 이완용의 많은 조카들이 우리의 지금 있는 중요 직책들을 다 갖고 진짜로? 있어. 아유 그러니까 해방 지금은-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 후손들은. 진짜로? 예.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뭐 얘기들이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나왔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 들어보면. 예. 그러면 예. 을사늑약의 결과가 어떻게 됐었나요? 예, 다 을사늑약의 그 결과가요. 뭐 결국은 이제 을사늑약이 동양의 평화를 깨트리는 계기가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동양 삼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동양 그렇죠. 삼국이 어디예요? 청나라 그 당시에 우리 대한제국, 그다음 일본, 각 나라가 뭐 지금 우리 잘 살고 있잖아. 세 그렇죠. 나라가. 이 세 나라가 거의 이 세계 경제의 블록화로 따지면은 지금 현재 최고 아니에요? 맞아요. 최고. 최고 아니 왜? 중국이 G2잖아. 그렇죠. 일본이 G3잖아. 지금 대한민국이 G7이잖아. 맞아요. 우리 이번에 7, 이탈리아 세븐으로 이겨야 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 3, 7. 일본은 그럼 누구예요? 아니 일본 미국 미국. 궁금했어요, 그게. 일본은 미국.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동북아라고 하는 게 옛날부터 사실 엄청난 이 잠재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이 일이 없었더라고 하면 지금 이 3개국이 세계를 지배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EU가 어떻게 돼요? EU가 최고잖아 지금에. 맞아요.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그렇죠. 그게 EU인데 그 정도의 그거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깨트린 게 누구예요? 미국. 아니 그걸 깨트린 게 바로 을사늑약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네. 을사늑약 미국이 힘을 써서 쓰지 않았을까? 로일 전쟁 때 개입돼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결과적으로 미국이죠. 그렇죠. 그건 맞는 이렇게 얘기야. 따져보면 그렇지. 이제 을사늑약이 일어난 원인은 또 그렇죠. 코스모스 강화조약이니까. 강화조약이니까. 코스모스 강화조약은 순수하게 누가 만들었냐면 미국이 만들어낸 그 작품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결과가 네. 나타나는 건 예. 미국이 힘을 써서 저렇게 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동양에 우리 평화가 깨진 거는 만약에 을사늑약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세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세 나라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개방을 제일 늦게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만은 아니고 우리가 개방을 제일 늦게 했단 말이에요. 개방을 제일 늦게 하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우리를 갖다가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너네는 아직까지 서구가 뭐 근대화 시켜야 된다. 뭐 그런 근대화 이런 논리를 갖고 늑약을 만들다 보니까 동양의 평화가 깨지는 그렇구나. 거죠. 그 동양의 평화하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없나요? 그 없어요. 동양의 평화론. 평화론. 안중근 모르겠- 장군. 안중근. 우리 죄송합니다. 옛날에 공부를 했잖아. 안중근 맞아요. 장군.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동양의 배워야 돼요. 평화를 위해서 안중근 장군이 나서는 거죠. 왜? 안중근 장군이 보니까 일본이 동양의 평화를 지킨다라고 해갖고 을사늑약을 맺고 그 을사늑약에 의해서 통감부가 설치가 되는 거야. 그 통감의 초대 통감이 누구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양의 평화를 깨트리는 장본인이다. 이 사람을 적결하지 않고는 동양의 평화는 올 수가 없어요. 없다. 이래갖고 그 하얼빈에서 빠방하고 저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구 선생. 김구 선생은 그 다음 이제 세대. 다음 예. 아, 다음에. 후에 나오는 거고. 그래, 아직까지도 그 부분 헷갈리는 거예요. 그 김구 네. 선생은 이제 그 이후에 아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 때에 이제 주석으로서 이제 또 강요를 그러면 이제- 질문할게요. 예, 예. 이 시기에 때 예, 예. 을사늑약 할 때는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누구였어요? 다 김구 이런 선생이 다 있었는데? 독립운동 했죠. 안중근 뭐 다 그 당시에 했죠. 다. 예. 독립운동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때는 이제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독립운동은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이 되고 난 뒤에부터 본격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그 주권만 없고 보호국가로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황실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고종, 순종이 이렇게 이제 있었대는데 일제 강점이 되고 나서 고종의 황제 자리를 뺏어버리고 순종을 자리 앉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식민 상태가 강점 상태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이 그렇구나. 일어나는 거죠. 있긴 있었는데 예, 그렇게 예. 본격적으로 황실이 살아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예, 예. 안 왔었다. 그렇죠. 뭐냐면 을사늑약이 하고 저 아까 얘기했던 민영환이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전 국민 전 백성을 속이면서 자연스럽게 조약을 맺은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명성황후의 조커뻘 되는 민영환이 이 부당함과 억울함을 가지고 자결을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의병이 다른 거야. 그렇구나. 의병 사건이 중요하네요. 예. 그래서 민영환의 자결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 황제가 잘못 세상에 당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돼요.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벌써 그래서 각 의병이 생기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군인들이 대한제국의 신군인들이 다 해체되면서 이거 잘못됐다. 근데 고종 황제의 밀서나 내용이나 받아야 되는데 감금 상태니까 황제가 그렇죠. 그걸 못 받아서 각자 알아서 이제 하게 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중근 장군이 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을까? 그 많은 일본인 중에 그 이제 우리
그 얘기 또 해야 돼.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조약 체결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조약을 체결을 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울산늑약이 일어난 거예요. 그 울산늑약이 일어났다고 하는 건 동양의 평화를 깨트린 거고, 그 이자를 처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이제 얼마나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하얼빈 여기다 쐈잖아요. 그죠? 쏘고, 보통 같으면 자기가 죽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안 죽어.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한 거야. 왜 안 죽어? 왜 안 죽어? 이거는 법정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동양의 평화를 지금 일본이 이토 히로부미가 중심되고 동양의 평화를 깨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법정에서 내가 얘기를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래서 그러니까 왜 안 죽었느냐고 법정에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나는 이거를 법정에서 명확하게 이 얘기를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동양의 평화를 깨트린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거는 내가 대한 의군,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만든 의군의 참모 중장으로서 내가 적결하는 것은 우리 민족으로 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왜 동양 평화론을 뭐 조금 뭐 얘기를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동양 평화론이라는 책은 미완성본이에요. 왜요? 다 못 쓰고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책이 어디 있어요? 서문만 썼는데, 그 내용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보면 돼. 동양 평화론은 책을 이제 요 얘기 뭐 중심 내용이 아닌데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요, 이제 감옥에 갇혔단 말이야. 감옥에 갇히고 이제 우리가 삼심제도잖아, 그죠? 이 재판 한번 받고 나면은 항소할 수 있잖아, 그죠? 3번까지. 그 다음에 또 상고할 수 있잖아, 그죠? 법학 전공하잖아, 지금. 3번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재판 받아갖고 사형 선고 받았어. 그럼 원래대로 하면 뭐 해야 돼? 항소해야지. 그렇죠. 근데 항소를 안 해. 했어요. 안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엄마가 하지 말으라고 한 것도 있지만은 안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까 내가 책을 써야 되겠다. 항소를 안 할 테니까 날 사형시키기 전에 이 책을 쓸 시간을 다오. 이러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해. 그리고 책을 쓰는 거야. 근데 쓰다가 서문 썼는데 죽여버린 거야. 그렇구나. 그냥 10월 26일 날에 그래 10월 26일 날에 그냥 처형을 이렇게 해버리고 마는데, 여기서 동양 평화론이 중요한 건, 동양 평화론을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 동양 평화를 깨트린다라고 하는 거는 참 뭐 너무나 다 아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뭐랄까 정치서예요. 정치서가 뭐냐니까, 동양 평화론 책을 쓰니까 그때 이제 고등법원 재판장이 안중근을 불러갖고, 너가 이 동양 평화론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구술로 그 법원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제 일본이 반성의 얘기도 나와요. 청나라도 반성해야 되고 한국도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막 이렇게 동양 평화를 깨트리기 위해서 울산늑약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양 평화론이 뭐냐고 물으니까 첫 번째로는 서로 간의 경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1NC, 그 청나라 국민들, 우리 대한제국 국민들, 저쪽에 일본 국민들이 1NC 내갖고 공동 은행을 만들고 공동 화폐를 만들어 갖고 지금 말하면 뭐예요? EU의 블록 경제화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 30 안 된 분이 이미 그 당시에 경제 블록화를 얘기하고 공동은행을 만들고 공동화폐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국과 일본과 이게 형제국으로 만들어 갖고 공동 군사를 만들자. 그 공동 군사를 만들어 갖고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는 거를 막자. 그러니까 지금의 EU 알잖아, 그죠? 맞아요. EU. EU. EU의 그 나토 알잖아요. 나토. 나토를 그 당시에 만들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블록화를 만들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한 얘기들이 많아요. 뭐 이 글로벌, 우리가 서구를 이기려고 하면은 청나라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2개 이상의 언어를 해야 된다. 그래 우리 언어 공부를 좀 하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엄청나게 그하고, 이분이 캐톨릭이잖아요.
캐톨릭이다 보니까 이제 뭐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그걸 받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신임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체제를 만들자 뭐 이런 쪽이 이제 동양 평화론인데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동양의 평화를 깨트린 게 누구냐? 이토 히로부미가. 그렇구나. 그 이토 히로부미는 누구의 그걸 받았죠? 문서를 그 이쪽에 그 일본의 저 천황 일본 왕이 이제 그 보호국에 그걸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걸 고종이 거부했더니까 불법의 강압에 의해서 이제 그냥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그 을사늑약 체결을 한 결과가 결국 동양의 평화를 깨트린 거고 또 그 사람이 초대 통감부의 장으로 오니까 그 네가 이 동양의 평화를 깨트렸다. 이래서 우리가 자꾸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안중근 장군의 그 관계하고 을사늑약을 별개로 봐요. 우리 역사에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안중근 장군이 왜 쌌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05년과 1909년 4년간에 걸쳐진 연계성을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근 장군이 빠방한 게 그 역사는 소리. 역사는 하루아침에 아니 뭐 안중근 장군이 갑자기 뭐 딱 나타나서 딱 이토 히로부미를 그렇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역사를 안다라고 하는 스토리텔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했느냐. 그 그렇구나. 이유가 을사늑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을사늑약의 당사자가 그럼 을사늑약이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저격한 이유를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안중근 장군의 저격을 얘기하는 게 결론인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중근 장군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했느냐. 자,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자꾸 안중근 장군을 뭘로 봐요? 테러리스트로 보죠. 그래 왜 테러리스트로 보죠? 잘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일본에서 테러리스트로 보고. 네, 보고 그거는 또 이해가 가는데 우리 지금 극보수 사람들 그러니까 그 가짜 보수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안중근 장군을 자꾸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우리 역사적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게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정당한 행위를 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당한 행위가 뭐냐? 그냥 나라를 뺏고 뭐 하얼빈에 이게 아니고 나라의 주권 국가를 보호 국가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어떤 자결에 의한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격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연속성을 갖고 얘기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사님하고 원장님 을사늑약의 연표. 그러니까 뭐 이거는 네, 연표. 제가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갖고 왔어요. 이건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지금 했던 얘기들의 전체적인 내용에 실제 뭡니까?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펼쳐지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제일 1909년도에 제일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안중근 의사가 장군이 저격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을 암살하려고 한 게 결론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뭔 얘기를 알아야 되겠어요?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1905년도에 들어서 뭐가 일어나죠? 그 7월에 일본과 미국 사이 가스라 디프트 밀약에 의해서 미국이 일본이 한반도에 점령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해에 마찬가지로 11월 달에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나? 그 보스모스 조약이 8월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7월 달에 가스라 디프트 먼저 하고 맺어지고 8월 달에 보스모스 조약이 맺어지고 11월 달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여기 서울에 도착해갖고 11월 10일 날에 이제 고종을 만나자고 지휘했는데 고종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일 날 5일이 떠가 이제 고종을 만나갖고 이제 조약안을 내밀었지만 고종은 뭐 당연히 그걸 반대를 하지요.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하니까 17일 날에 이제 처음 대한제국 신하들이 이 조약 체결을 거부하자 이날 다시 일본 강압적으로 이 강압적이라는 것 때문에 늑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시작을 하고 18일 날에
고종이 없는 상태에서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11월 18일이 을사늑약 체결의 날이니까 아주 우리는 분통한 그러면 날이에요. 그 당시에 11월 18일 날 그 5명이 사인하는 서명 건- 5명이 사인. 그게 을사 오적이야. 그래서 오적. 그러니까 우리가 분통한 날 2개 날을 치면은 1905년 11월 18일하고 1910년 8월 29일. 그러니까 이날은 외교권과 국방권 이런 우리 전반적인 보호 국가, 주권 국가로서 이제 자격이 상실되고 1910년 8월 29일 날은 식민지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국치일의 이 두 날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걸 이제 그 18날 그 체결한 거에 대해 갖고 이제 장지연이 황선신보에다 시리아 방송대곡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2일 날에 고종이 뭘 하냐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효선언을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무효선언을 하고 11월 30일 날에 이제 민영환이 이제 자결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국내에서 지금은 인터넷 때문에 금방 다 퍼지지만은 그때는 뭐 잘 그렇죠. 그렇게 안 없었죠. 퍼지죠. 그러니까 대이슈 사건이 있었던 게 아까 우리 한 원장이 얘기했던 식으로 민영환이 이제 죽음으로써 이제 자결을 함으로써 이제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갖고 막 이쪽 저쪽에서 을사늑약에 그 체결했던 오적은 다 죽여야 된다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1906년도에 러시아 타임즈가 이게 이제 런던 타임즈가 그 일본의 협박과 강압에 의한 조약이 체결된 사항을 상세히 보도 일국에 이제 알려집니다. 근데 이게 알려지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의 애교권이 없다라는 걸 이제 알게 이제 알게 되는 이런 거고 2월에 이제 통감부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결국은 동양의 평화를 깨트리는 첫 번째 이제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08년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아까 얘기했던 전명훈하고 장윤환 이게 스티븐스를 사살합니다. 아까 내가 사살 실패를 사살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쳤. 친미 친일파예요. 미국인 친일파예요. 그래서 이 자들이 이제 전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조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살을 하고 자 우리 대망에 이 너무 이제 이 화가 나니까 안중근 장군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을 함으로써 동양의 평화를 다시 찾자 이렇게 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을 암살을 하는데 만약에 이 당시에 그 암살이 성공을 했더라고 하면은 그렇죠. 뭐 그 역사가 바뀌겠죠. 역사가 바뀌었죠. 그런데 우리가, 박사님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왔죠. 왔죠. 뭐 다른 사람이 당연히 왔죠? 뭐 데라우치가 이제 와갖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거의 바뀐 게 없었어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통감부에 그 통감부가 뭐가 되나니까 총독부로 이제 바뀌어요. 이제 그 이후에 식민지가 되면서. 그 1909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8월달에 이제 우리가 병합 조약, 병합 늑약이라고 해야 되는데 병합 늑약이 맺어지면서 뭘 하죠? 식민지가 식민지로 이제 강제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통감부를 총독부로 바꾸고 그렇죠. 그 데라우치가 이제 그 총독부의 이제 장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죠. 참 슬퍼요. 슬픈 것보다 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특히 그 안종건 그렇죠. 장군. 예. 장군은 그 관련돼 있는 내용 예,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 할 건지 수밖에 없었는가? 네, 테러가 시청자 아니다. 여러분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내용은 많이 알게 됐어요. 예, 사실은 을사늑약 그 제목만 알고 있었죠.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또 배경을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중요하고 재밌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기란님 네. 안중근 의사 이제 장군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장군. 참모 장군. 근데 재판부에서 물어봐요. 누가 시켰냐고. 그 어떻게 대답했죠? 수사하면서 수사관이나 재판부에서 안중근 당신을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게 하는 그 시킨 배우가 누구냐? 그럼 무엇을 대답했어요? 그러면 누굴 것 같아요? 배우를 얘기했어요. 국민들 아니, 어떻게 배우의 이름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대답했어요? 김두성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김두성이가 누군지 아세요? 김두성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김두성이라는 인물이 없어. 그리고 거짓말할 분도 아니고 또 권총을 준 분은 지금 이제 그 제재요. 요번에 많이 얘기 나오죠. 그 지금 광복해서 그 상도해서 이제 요번에 쭉 그랬는데 이분이 고종 황제의 밀사예요. 러시아 특파원이야. 그런데 그 나머지 다른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김두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금이고 두성, 북두칠성의 두성이라 이건 고종 황제를 이름한다. 이렇게 그렇구나. 하는 설이 지금 많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있어요. 황제가 시켰다. 서울대 그런 이제 의미가 명예 교수가 있었죠. 이제 김두성이 이제 재판관에서 이제 널 누가 시켰는데 네가 만약에 육군 참모 대한의군 육군 참모 중장이라고 하면은 그럼 조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조직이 있다. 그럼 그 조직이 뭐냐? 군 조직이다. 그 나는 군인이다. 난 민간 재판에서 재판 받지 말고 군사 재판으로 가야 된다. 그럼 그 조직의 대장이 누구냐? 이랬더니까 김두성이다. 그 두 가지 설인데 첫 번째로는 김두성이가 대한의군의 실질적으로 그거는 김두성이가 참 고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종을 거기서 하게 되면 고종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사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교사죄가 되니까 고종이라고 말 못하고 그냥 김두성으로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그렇구나.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제3회 즉석에서 대한의군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즉석에서 말한 거다 이랬는데 그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아무리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머리를 쓸 수는 없다. 이래서 이제 고종 황제로 보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여기도 딱 비유해서 딱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두성이라고 하는 이 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잠깐 대한의군 얘기했잖아요. 네. 이 대한의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이제 이 대한 제국에서 고종이 직접 만든 의군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종 의미. 예, 고종의 그러니까 김두성이 고종이라고 하는 등식이 이렇게 연결이 그렇죠. 되는 연결이 거죠. 되는 거죠. 대한 제국의 군인들은 없어졌잖아요. 예. 정식 군인들이 그러니까. 다 해체를 시켜버렸어. 해체를 하고 무기를 우리 뺏고 경찰도 신분정보. 일본으로 다 흡수를 흡수를 해버리고 그 당시에 군인은 다 해체를 시키고 이러니까 고종이 자기 군인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의군을 만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고종이네요. 그러면 김두성이라는 사람이. 그래 저는 그거를 일본 몰라요? 애들이 아예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고종이 하고 그런 관계들 의군들의 관계가 있으면 더 일어날까봐 숨기는 거죠. 오히려. 너무 심각해요. 예.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진짜 들어보니까 충격 받았어요. 새로운 내용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너무 슬픈 역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국치죠, 국치. 그렇죠. 예. 만약에 그 당시에 이재명, 이왕용을 사살했으면은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다. 거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알게 되는 내용은 조약과 늑약이 자의가 무엇인지 예. 시청자 여러분도 그거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오늘 이제 요 얘기 하나만 좀 더 했으면 하나만. 좋겠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를 따로따로 이렇게 보지 마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할 일 없어서 이완용 장군이 사살을 했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연계성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와갖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 그럼 어떤 결과는 어떤 원인이 있었느냐. 역사를 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이 스토리로 만들어서 역사를 좀 보면 역사가 재미있다. 그러게 말이에요. 박사님 얘기를- 동의합니다. 박사님 저는 말을 잘못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중근 장군이 동양 평화론을 하면서 이 동북아시아의 3개국을 어우르는 그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반대로 보면 이게 계속해서 그 외세 세력이 우리를 밀고 들어오는 내용인데 아까 이제 1905년 7월에 그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 맺어지잖아요. 이게 일본이 한반도를 지휘하고 보호하고 독식한다고 하는 그 조건을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부
미국이 가지고 가는 걸로 같이 이제 나눈 같이. 거예요. 서로 간섭하지 말고 진행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 테프트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장관이에요. 근데 국무장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대통령까지 합니다. 아 그러면 가스라 탭도 이거는 이름이에요? 예, 일본의 가스라. 재상관인데 가스라 총리. 저는 그냥 명칭인 줄 알았는데 이때까지. 사상 장군. 일본의 재상과 나중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저기 테프트가 대통령이 되니까 오히려 더 일본을 밀어준 거예요. 그렇구나. 네, 요 날짜를 한번 잘 또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은 게 이제 7월에 가스라 테프트, 8월에 2차 영일 동맹, 영일 동맹. 9월에 포스모스 조약. 포스모스요. 요게 이제 일본이 그러니까. 한반도를 치고 올라오는 준비하는 과정. 준비 과정.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균세 전략이라고 하는데 강대국의 외교를 통해서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7, 8, 9월에 그 미국하고 가스라 데프트, 영국하고 2차 영일 동맹 8월달, 9월달에 포스모스 조약 이렇게 하고 딱 묶어놓고 11월 18일 날 체결을 하는 거예요. 아우 뭐 머리가 잘 쓰네요 일본은. 아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외교적 역량이 굉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외교를 알고 외교적 역량이 있어서 벌써 청나라는 또 꺾었었죠. 그 다음에 러시아 꺾었죠. 영국도 그렇고. 그래서 청나라 꺾고 나서 싼둥반도까지 같이 가요. 일본이. 막 그러니까 그- 이게 우리가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밀약이 늑약을 하나 늑약을. 맺기 위해서 마지막에 강대국인 러시아까지 전쟁을 해갖고 만들어 놓고 1905년도 7월, 8월, 9월 달에 미국, 영국, 러시아하고 조약을 체결을 하고 11월 달에 늑약을 맺고 이래서 동양의 평화가 깨진다. 그렇구나. 이렇게 스토리로 이해를 하면은 뭐 저처럼 뭐 저는 이게 뭐 제 전공이니까 날짜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러지만은 이 스토리로 좀 이렇게 이해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 이완용을 죽이려고 했다. 왜? 이놈들 때문에 이 나라의 주권을 그렇구나. 팔아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또 히로부미는 동양의 평화를 깨뜨렸으니까 죽였다. 요걸 이제 이 스토리로 이해를 하면은 애들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거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아니, 어른들도 다 따로만 알아. 그 안중근 하면은 안중근 얘기 잘 그러니까 알아. 안중근만. 그 다음에 응. 또 이 늑약하면 늑약을 알아. 응. 근데 이게 가스라 데프트 밀약과 영일 동맹과 포스모스 조약과 이 밀약의 관계, 이 밀약과 늑약과 관계, 이 늑약과 안중근의 관계,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는 뭐냐니까 그 늑약과 그 다음에 8월 달에 일어나는 병합 늑약, 한일 병합 늑약을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 돼. 그게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강점기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걸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자꾸 암기식으로 역사를 보면은 안 된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한상면 원장님 그러게 모셔갖고 얘기가 아주 부드럽게 잘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저도 많은 너무 내용 잘하셔서 뭐 두 분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는 단계라서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 덕분에 저는 많이 알게 되고 역사를 다르게 볼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중요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